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저는 이곳 이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아멜리아 아일랜드 콩쿠르 델레강스라고 하는 클래식카 경연대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레이스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주인공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모터스포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데이토나 24시간 경기도 있고 나스카라고 하는 오벌 코스로 유명한 스토카 레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인디 500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꼬맹이일 때 그때 했던 컴퓨터 게임이 인디 500이라고 하는 시리즈에 정말 몰두해서 차를 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던 출전 차량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1927년에 인디 500에 나갔었던 밀러라는 모델입니다. 이 타이어 보세요. 이 약간 지금의 바이크 정도 되는 두께, 자전거 바퀴처럼 생긴 요 타이어를 달고, 그리고 무려 직렬 8기통 엔진을 앞쪽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8개의 배기관이 이 오른쪽으로 뒤쪽까지 아무런 걸림망 없이 스트레이트로 그냥 나가는 직관 형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8기통의 매니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무려 8000rpm까지 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최고 속도는 270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안전벨트도 없었고요, 그 어떠한 안전보호 장구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100년 전에 레이스 드라이버들의 삶이란, 그들이 겪었던 인생이란 진짜 어떤 수준이었는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엔진룸은 정말 협소합니다. 폭은 30cm나 될까요? 이 안에 빼곡하게 직렬 8기통으로 엔진을 집어넣었고요. 자, 이 뒤로 기어 변속기들이 물리는데 이거는 실내 공간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발 사이에서 저 변속 레버가 다리 사이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70km로 달리면서 다리 사이로 올라온 기어 레버를 이렇게 조작하면서 타야 되는, 굉장히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른 형태의 드라이빙 포지션으로 운전해야 됐고요. 클러치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그리고 가속 페달은 저 기어 변속기의 좌우에 진짜 발바닥에 폭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아슬아슬하게 아주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엔진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이스카들은 어떻게 셋업을 하체 쪽을 했을까? 자, 일단 이 판 스프링을 기본적으로 밑에 쓰고 있지만 요 약간 가위처럼 꺾여 있는 이쪽 링크가 댐핑의 역할을 해주는, 이걸 통해서 감소의 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썼고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뭐 드럼 브레이크가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레이싱용 하이 퍼포먼스 드럼 브레이크는 이렇게 생겼었죠. 안쪽이 열려있는 방식으로, 네, 뭔가 조금 더 방열성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 이 슈를 밀어내고 있는 요 아이들도 크기도 크지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방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타공 형태를 뚫어놓은, 드럼이지만 딱 봐도 엄청 잘 설 수 있을 것처럼 생긴 그러한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100년 전의 하이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인 거죠. 자, 이 인디 500 시리즈는 일종의 미국의 F1 같은 포뮬러 시리즈인데요, 사실 인디가 F1보다 속도가 더 빨랐었습니다. 기술 규정도 조금 더 풀려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상상력의 산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가 바로 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서스펜션 주변으로 비행기 전투기의 날개 같은 게 대각선으로 뻗어 올라가는 고정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적인 포뮬러의 그 링크들과는 살짝은 다른 구조가 보이는데요, 특히 이 윗부분에 이쪽 링크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자, 이 위쪽에 있는 별개의 링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캠버 부분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설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전륜 서스펜션 암들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전륜의 노이즈는 이 바닥에서 이 정도밖에 뜨지 않을 정도로, 이 물통이라 해놓으면 이 물통보다도 더 낮은 정도로 이 노이즈가 바닥까지 깔려있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에 보면 이 나카덕트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그 유체 흐름에 가장 임팩트를 적게 주면서 공기를 분리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이 형태인데, 이렇게 큰 형태의 나카덕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뒤쪽에 있는 고정 윙인데요. 네, 이 윙 안쪽에도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오프닝을 따로 만들어 놔서 이게 냉각과 다운포스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도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직렬 4기통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뒤쪽까지 나온 다음에 여기에 그냥 외부에 터보가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흡기 공기를 그냥 터빈이 바로 빨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냉각을 거쳐가지고 이 흡기 쪽으로 보내주는데요. 이쪽도 4기통의 독립 스로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통 평범한 레이아웃처럼 보이지만 이 터빈의 사이즈로 봤을 때 이 차가 쓰는 과급압은 최소 2반은 넘었을 것 같아요. 이 머플러의 길이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터보차저의 터빈에서 요만큼 한 뼘 정도의 길이가 있고요. 이 임펠러의 직경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인보드 타입으로 이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 나와 있는 이 링키지들은 가장 슬림하고 매끈한 형태로 나와 있고, 정말 이 뒤쪽에 있는 트랜스미션 쿨러일까요? 네, 이 크기로 봐서는 오일 쿨러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데 요게 디프나 아마 변속기 쪽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을 것 같아요. 타이어는 두 사람이 나눠서 앉을 정도의 멋진 넓은 단면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도 독특하고 파워트레인의 터보도 무지막지하고 인디 500 시리즈의 차량들이 F1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던 시절의 자동차네요.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라면은 이 카레라 RS 2.7 이것만 봐도 우와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는요 그닥 관심이 가지 않을 정도예요. 왜냐면 너무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자, 이 레이스 미국 레이스 쪽에서 한가닥 했었던 포르쉐들이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917 시리즈 그리고 또 908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량들이 미국에서도 이 프로토타입들의 레이스가 굉장히 좀 성행했었기 때문에 많이 애용되었던 포르쉐에서 인기 있는 레이스카 차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RS 스파이더, 네, 이 르망의 LMP2에 포르쉐가 처음 진출하고 또 우승을 했었던 그 차량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신참이죠, 신참. 네. 상대적으로 역사가 좀 짧지만 어쨌든 굉장히 귀한 모델들도 여기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을 끄는 차는 저기 하나 또 있어요. 992의 다카르를 한번 보러 갈까요? 생각보다 근데 별게 없는데? 이번에 911의 다카르 버전,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버전의 이 카레라 시리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형이든 빠른 속도로 질파할 수 있는 타이어가 바뀐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존 911에는 없는 약간의 이 오프로드 플라스틱 가니쉬로 휠 아치를 좀 더 두텁게 잡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사이드월이 훨씬 더 바깥쪽으로 넓게 어깨가 딱 벌어져 있는 이러한 오프로드용 타이어이기 때문이죠. 차고도 보시다시피 911하면 납작했던 그 자태가 아니라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이러한 차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보조 액세서리 키트를 달 수 있는 툴 바와 연료통 이런 것으로 좀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이 가변형 윙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살짝 덕테일처럼 올라오는 약간 터보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살짝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 차량도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까요? 비록 여기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지만 그래도 이곳 미국인들도 르망 24시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실제 르망 24시에 우승했던 차가 서 있어요. 진짜 그 차가 서 있습니다. 53년도에 르망을 제패했던 제규어의 C타입, 그리고 55년도에 르망을 제패했던 제규어의 D타입. 이 D타입은 아마 우리나라 시청자분들도 많이 익숙하게 이름을 들어보셨던 자동차일 거예요. 자, 그리고 60년대 페라리와 포드의 자존심 싸움이 점점점 뜨거워졌던 그때 나왔던 우승 차량입니다. 바로 66년도에 우승 차량이었던 포드 GT40 모델입니다. 네, 이 차의 이름 40이 무얼 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차의 전고가 40인치, 센티미터로 하면 딱 1m. 네, 그렇게 납작한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 이름에 GT40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앞쪽에는 지금 뭐 이 케이블이 살짝 이렇게 들어져 있지만 아마도 앞쪽에는 후드를 계속 개방해 놓고 뭔가 전시를 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페라리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다고도 알려져 있는 250 LM 르망에 나갔던 경주차가 있습니다. 1964년도 우승 차량인데요.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까지는 페라리가 거의 르망을 제패하고 있었고 후반부에 이제 이 포드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를 보면 앞쪽에 이 스톤칩들이 진짜 그대로 자글자글하게 다 살아 있거든요. 진짜로 경주에 뛴 그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요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조심스럽게 꺼내서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르망 24시 경주에는 비단 미국 브랜드의 포드만이 참가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GM의 쉐보레, 콜벳도 르망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는데요. 1960년 마침내 콜벳을 통해서 클래스 우승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모터스포츠의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차들이 바로 그때 나갔던 그 당시의 콜벳 모델인데요. 확실히 내구 레이스용으로 나가는 차들인지 낮에는 헤드램프의 손상, 불필요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헤드램프 커버를 씌워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야간용의 주간 추가 보조 주행 등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제기어 C타입.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분 어디서 본 적 있는데 하실 거예요. Hi there. Hi there. Hi there. I'm Johnny Lieberman. You probably know me from Motor Trend, if not from Spike's Car Radio. If I got to race Pikes Peak last year, I love cars. To be honest, there are lots of brand name that I've never heard of. Yeah, that's why. And that's the depth of the American culture, I guess. Yeah, and that's what one of the many things I love about shows like this is that I actually was taking photos. I was going to do a thing on Instagram, like here's a bunch of brands you've never heard of. Forget about a car you haven't heard of. Yeah. Here's a whole brand. I woul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your personal car. Probably my Rivian is my favorite one. Okay. Yeah, so I bought a Rivian pickup truck, the R1T. So it's yellow, it's got a green interior, 835 horsepower. So 800. it is high speed, and it goes off road. It like as well as anything else you can buy. Yeah. So I really am enjoying that car. Just got it. I'm also a huge fan of Porsche, and I own 911s. Oh, nice. But I know that you also have a Porsche, right? Yeah, I have a 914. It's the same color as my Rivian. It's a weird yellow. I actually forgot I own the 914 because it's been sitting in the shop for 4 years, and the two it was a coincidence that they're both yellow. My other car is a purple Alfa Romeo, so I like cars with color. Which Alfa Romeo do you have? I have a Giulia, 2021 Giulia, just a Sport TI. Okay. Yeah, so that's it. But that one, the lease is almost up. So I'm probably going to replace it with probably my last gas-powered new car. I'm going to get the Toyota GR Corolla. GR Corolla. Yeah, have you heard about this? Oh yeah, but there's no Corolla yet in Korean market. Oh, you got to get the Well, do you have the GR Yaris? We only have GR 86. Okay, I mean, that's also nice, but the GR Corolla is like, I mean, it's a 3-cylinder turbo. It makes over 300 horsepower. It's 1.5 liter, all-wheel drive, and you can vary the torque split. Manual, just awesome car. We were up on Angeles Crest, which is a very famous road in Los Angeles. Well, I was in a Lamborghini Huracan Technica. So pretty good car. And then the guy in front was in the Corolla, and we couldn't catch him. It's just running away from us, and it's such a cool car. It's a little pocket in there. Oh, it just handles and it's that real, when a front wheel drive base car is really good, you just get that extra cornering out of it, because it's all wheel drive too, it'll pop out of the corners. The engine is just boosted, out of control. And I think that's my next car. For the last couple of days, actually, we tried some classic BMWs. Yeah, we sure did. Yeah, and what models did you drive from Miami to here? Okay, I drove the Clown Shoe, so the E36/8 M Coupe, as they call it. Okay. Yeah, Z3 M Coupe. With the great S54 motor. Yeah. And it's funny because now it's 22 years old or whatever. Yeah. I remember when that thing was new, it was scary, it was so fast, and then now you're like, wah, 8,000 RPM, and then 70 miles an hour. So cars have just gotten so fast,
So that I like that. I drove the second gen hardtop convertible Z4 to the S-Drive 35 IS. You whatever. didn't like it. It was fine. No, actually, I really no. That's not fair. I did really like it. It was too hot, Florida, and then the road's straight, so you're in this like nice convertible. I want to be doing this. The road doesn't do that here. And then I drove the first Z4, which was it was fine. It's an automatic. It wasn't it's what it was. It wasn't no one's going to write a book about it. Okay. If you have to choose one car as a future classic, what car comes That's on your new today? Yeah, that's a really great question. Couple jump to mind. Okay. I would say the Ferrari. I was going to say Roma, but until they do a real performance variant, it'll just be a very pretty, wonderful car. But I think the 296. Oh. I think the 296 is going to really be a classic. The Aston Martin Valkyrie, I think, is going to be a very coveted kind of peak car. Like no one will ever really make a gas-powered car that's that crazy again. What about under 100,000 hours? Under 100. Oh. Toyota GR Corolla. GR Corolla. GR Corolla is definite future classic. Yeah. Because, here's the thing, right? So, V12s, engines like a V12, that might survive the switch to electric because you don't put many miles on it. They don't really hurt the environment because no one drives them. There's not many of them. Makes but sense. little small engines might as well make them electric, right? You've got this GR Corolla, it's making like 200 horsepower a liter. That's a race car, right? Yeah. 200 horsepower a liter. But it's 300 horsepower. You can just take the motor out of like the Lucid Air. Yeah. Just one small motor. This big, 670 horsepower. More, like the Corvette Z06, for instance, right? It's the most powerful naturally aspirated V8 in history. 670 horsepower. The Lucid motor, 670 horsepower. And there's two of them. So. I don't think engines like that GR Corolla engine are going to survive. Okay. I think turbo 4 cylinders are dead because why not just do an electric? So I think they'll be very coveted, and also manuals will be gone eventually. So yeah, it's that I see that as a definite future classic. Okay, I totally agree with you. Good. Yeah. Thank you for your interview. And Hey, great to meet you, man. Yeah. Very cool. I hope we get to work together in the future. Yeah, sure, for sure. Yeah, okay. Cool.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Johnny.